예, 깡쌤의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파트 여섯 번째 도전 과제 첫 번째 앱과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쪽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을 실행시켰을 때 첫 화면을 몇몇 가지를 좀 단순화시켜서 요구사항이 맞게끔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면 때문에 하는 도전 과제여서요. 이미지나 문자열들은 모두 가상 데이터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에서 이번 파트 6에서 나왔던 대부분의 것들이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앱바, 툴바, 리사이클러 뷰, 그 다음에 탭 레이어, 뷰 페이저, 프래그먼트, 코디네이터 레이아웃 등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미지 및 아이콘 뭐 이런 것들은 좀 공유 파일을 이용을 할 거고요. 화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의 첫 화면을 저희가 가상 데이터로 처리한다라는 가정입니다. 일단 화면 상단에 스테이터스 바 배터리 그림 있는 건요. 이쪽을 좀 블랙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툴바로 처리할 거예요. 윗부분을. 그래서 오른쪽에 구글 플레이라고 하는 타이틀 문자열이 나오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크 아이콘 이미지가 출력이 되게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가로방향 전체를 차지하지 않고 네 방향 여백으로 좀 떨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귀퉁이의 모서리를 좀 둥글게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의 상단 부분을 앱바 가지고 좀 다양하게 꾸밀 거예요. 그래서 툴바와 이미지와 탭 레이아웃을 같이 포함시키는 식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탭 버튼은 탭 레이아웃 가지고 처리할 건데요. 탭 버튼이 쭉 나열되는 게 왼쪽서부터 쭉 나열이 되게끔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부분은 탭 버튼이 3개 있다라고 하면 본문이 3개 있는데 요거는 첫 번째 탭 화면만 리사이클러 뷰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화면은 그냥 단순 문자열로만 출력시킬 거고요. 모두 다 프래그먼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탭 화면은 리사이클러 뷰로 처리할 거고요. 각각의 항목이 좀 떨궈져 있게끔 이렇게 할 거고 음영 처리에 의해서 위에 떠 있는 듯한 효과가 나오게끔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에 의해서 본문 부분이 손으로 끌었을 때 화면 전환이 되게끔 만들 거고요. 뭐 당연하지만 유저가 탭 버튼을 눌러도 화면 전환은 되게끔 상호 연동이 되게끔 이렇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탭 화면에서 유저가 스크롤 발생시켰을 때 앱바 부분이 접혔다가 거꾸로 스크롤하면 다시 나타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도전 과제를 위해서 모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파트 6-mission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 하나 만들죠. 자, 모듈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필요한 파일들을 좀 복사를 할게요. 자, 교재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유 파일 파트 6의 도전 과제죠. 파트 6의 도전 과제가 3개가 있는데요. 한꺼번에 그냥 일단은 복사를 해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워블에 있는 이미지 전체를 좀 복사해서 드로워블 폴더에다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자바 파일도 복사해서 자바 영역에다 붙여 놓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쪽 뭐 이후 실습을 위한 건데요. 미리 좀 그냥 복사해 놓을게요. 그래서 복사해서 레이아웃 폴더에다가 붙여 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공되고 있는 걸 다 복사를 했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미션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제일 먼저 건드릴 곳은 스타일을 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yle.xml 파일 기본으로 정의되어 있는 스타일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저희 스타일을 이 메인 액티비티 거를 위한 거를 이 위에 걸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붙이고요. 이름을 메인 테마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액션바의 칼라 값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 중에서
스테이터스 바의 컬러 값만 저희들이 좀 블랙으로 처리할게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에 제공되는 컬러를 이용해서 블랙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윈도우가 준비되면서 액션바 자체가 준비가 안 되게끔 우리는 레이아웃 XML 파일에다가 툴바로 액션바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을 한번 지정을 하겠습니다. 윈도우 액션바 폴스 그 다음에 아이템 윈도우 노 타이틀 true 이런 식으로 메인 액티비티를 위한 테마를 좀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타일을 하나 더 정의할 건데요. 스타일의 이름은 요 정도의 이름으로 스타일을 하나 정의할 건데 뭐 때문에 그런 거냐, 탭 레이아웃에 탭 버튼을 문자열로 처리할 건데 문자열이 너무 좀 옅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그걸 볼드로 나오게끔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텍스트 스타일 그래서 볼드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스타일을 좀 지정을 했고요. 뭐 당연하지만 스타일이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매니페스트 파일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에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테마로 방금 정의했던 스타일을 메인 테마를 적용해서 나오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들이 윗부분에를 툴바로 이용을 할 건데요. 툴바의 내 귀퉁이가 좀 둥글게 나오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둥근 이미지를 XML로 표현해서 그래서 드로워블이 원래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쪽에도 얼마든지 실제 PNG나 JPG 타입의 이미지가 아닌 XML로 할 수 있는 표현하는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툴바의 내 귀퉁이를 둥글게 표현하기 위한 이미지 XML로 직접 정의를 하죠. 그래서 드로워블의 new 드로워블 리소스 파일 그래서 파일명은 툴바 언더바 백그라운드 정도로 제가 만들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아이템 도형을 표현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은 어떤 도형이냐, 사각형이다. 그런데 이제 사각형에 대한 정보를 안에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너 쪽은 라운드 처리되게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값 안에 부분 컬러 요거는 흰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이미지 XML로 표현되어 있는 이미지이긴 하지만 이 지정되어 있는 이미지를 툴바에 적용하면 내 귀퉁이가 좀 둥글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우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일단은 이런 드로워블의 이미지 XML 파일을 먼저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메뉴가 하나 필요하네요. 툴바의 오른쪽에다가 마이크 이미지를 우리가 쓸 생각이죠. 그거는 메뉴의 액션 버튼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여기에다 뉴에서 메뉴 폴더를 만들어 줘요. 그 다음에 메뉴 폴더에다 뉴 해가지고 메뉴 리소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메뉴 언더바 메인 정도로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다 메뉴 딱 하나만 정의할 건데요. 메뉴 아이디 값 일단은 좀 부여하고요. 메뉴 언더바 메인 언더바 마이크 그 다음에 타이틀 문자열 마이크라고 지정을 할 건데 아이콘 이미지는요. 우리가 아까 카피했던 드로우 어블에 보시면은 아이콘 언더바 마이크 요걸로 우리가 지정을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메뉴를 플로우 메뉴로 표현할 게 아니라 그냥 액션 바의 아이콘 액션 버튼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show as action always 이렇게 되면은 메뉴가 아이콘 이미지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탭 버튼 3개짜리를 쓸 건데요. 그 버튼 3개에 의한 화면을 다 프래그먼트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프래그먼트와 관련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그래서 첫 번째는 파일명을 프래그먼트 1이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첫 번째 프래그먼트 화면만 리사이클러 뷰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리사이클러 뷰를 정의하면 되겠는데요. 이 시점에서 예, 당연하지만 이번 실습에서 리사이클러 뷰도 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 것도 쓸 거고요. 예, 디펜던시 관계가 설정이 좀 돼 있어야 되네요. 예, 그래서 모듈의 포커스 오픈 모듈 세팅지에서 예, 디펜던시 탭에서 예, 플러스 버튼 라이브러리 디펜던시 예, 그래서 디자인 서포트 라이브러리와 예, 그 다음에 다시 디펜던시 관계 예, 이번에는 리사이클러 뷰 예, 이 두 개를 예, 포함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디펜던시 관계 설정을 먼저 할게요. 자, 얘를 포함하면은 이제 빌더가 다시 움직여야 될 거고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자, 디펜던시 관계 설정이 다시 됐고요. 다시 이번에는 첫 번째 프래그먼트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 예, 이거를 리사이클러 뷰로 지정을 하죠.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예, 이걸로 지정하고요. 뭐 저는 그냥 리사이클러 뷰만 쓸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요. 예, ID 값 정도 하나 달아주죠. 그래서 ID, 예,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정도로 ID 값을 달아주고요. 예, 오리엔테이션 속성은 필요가 없죠. 첫 번째 탭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은 이 정도로 준비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탭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 그래서 파일명 프래그먼트 언더바 2로 가져갈 거고요. 자, 이쪽은 그냥 예, 얘네들은 그냥 그래비티 줘서 문자열로만 센터로 일단 줄 건데 문자열로만 그냥 구성할게요. 그래서 텍스트 뷰. 예, 그래서 매치 페런츠. 예, 그 다음에 ID 값. 예, 프래그먼트 2 정도로 지정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비티 센터. 예,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자열은 예, 프래그먼트 2 정도로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는 30dp.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은 볼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예, 문자열에 의해서만 나오게끔 지정을 하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하나 복사해 놓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탭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도 필요하죠. 그래서 세 번째 탭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 프래그먼트 3라고 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도 그냥 문자열로 표현될 거기 때문에 투 쪽에서 만들어서 복사했던 거를 그대로 붙이고요. 문자열만 바꾸죠. 예, 그래서 프래그먼트 3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래그먼트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을 모두 다 정의를 했고요. 파일이 좀 많아지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액티비티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을 좀 정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언더바 메인.xml 파일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다가 예,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처럼 동작하게끔 예, 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레이아웃은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으로 예, 지정이 돼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얘네 ID 값 하나 달아줄까요? 그래서 여기에다 ID 값. 그래서 메인 언더바 컨텐트 정도로 지정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 true라고 지정을 합니다. 자, 전체는 메인 액티비티가 코디네이터 레이아웃에 의해서 되어 있고요. 윗부분을 좀 툴바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앱바죠. 예, 그래서 앱바 레이아웃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 방향 사이즈 매치 페런츠고 세로 방향 사이즈는 300dp. 그러면 이제 좀 상당히 크죠. 예, 이런 식으로 윗부분을 지정을 할 거고요. ID 값 좀 달아줘요. 그래서 골뱅이 플러스 ID에 앱바라고 좀 지정을 할 거고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true 예, 그 다음에 테마 설정 예,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테마 예, 코드 어시스트가 안 되네요. 타이핑 시에 좀 주의해 주고 예,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고요. 자, 앱바가 300dp 정도 나와요. 그럼 본문이 좀 줄어들죠. 그럼 본문을 스크롤했을 때 줄어들게끔. 그럼 어떻게 줄어들 거냐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앱바 안에다가 예, collapsing 툴바 레이아웃 예,
접히는 정책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 사이즈는 매치 페런츠고 300dp. 자, 여기에다가 id 값을 좀 달아줘요. 그래서 예, 이 정도의 이름으로 id 값을 다룰 거고요. 얘네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이미지가 보이고요. 이미지가 좀 줄어들어서 예, 이미지로서의 좀 가치가 없다.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 예, 그러면 이미지를 없애고 백그라운드 컬러 값, 그 개념이 컨텐트 스크림이죠. 예, 그래서 컨텐트 스크림을 예, 골뱅이 예, 어트리뷰트 값 예, 액션바 툴바의 바탕색으로 그냥 칠해버려라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예, 스크롤 시킬 거냐 말 거냐 라는 정책. 그래서 스크롤 예, 플래그 예, 스크롤 대라 예, 5와 예, 그 다음에 예, 스크롤 되다가 예, 툴바 정도의 사이즈가 남으면 더 이상 사라지지 말고 고정으로 그냥 남아 있어라. 예, 이런 정도로 지정할 거고요. 예, 그러면은 앱바 내부는 뭘로 꾸밀 건데 이미지 뷰 일단 하나 붙일 거고요. 예, 이것도 id 값을 잠깐 줄까요? 예, 그래서 백드롭 예, 라고 주고요. 예, 그 다음에 센터 크롭 그래서 스케일 타입을 예, 센터 크롭으로 지정을 해서 꽉 들어차게끔 만들 거고요. 자, 이미지는 아까 카피했던 예, 그래서 골뱅이 드로우 예, 어블의 예, 이미지 예, 이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미지는 앱바가 스크롤 될 때 초기서부터 스크롤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초기서부터 스크롤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접히는 모드 예, 그래서 초기서부터 스크롤 되라. 예,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하위에다가 툴바를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예, 툴바를 앱바 위에다가 예, 위치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툴바를 우리가 지정을 할 거고요. 예, 여기에다가 예, 사이즈는 매치 페런츠고 예, 높이 값은 어트리뷰트 값 액션 바 정도의 사이즈가 라이브러리에서 정의한 어트리뷰트이긴 하지만 예, 이런 식으로 툴바를 앱바에다 같이 위치시킬 거고요. id 값 그래서 툴바 정도로 지정을 할까요? 자, 앱바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앱바가 스크롤 될 때 이쪽은 어떻게 스크롤 될 거냐라고 하는 예, 접히는 모드 예, 이건데 얘는 스크롤 되지 마라. 얘는 고정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 달라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툴바는 툴바인데요. 예, 저희들이 이 툴바의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흰색으로 하고 내 귀퉁이를 라운드 처리하기 위해서 드로워블에다가 이미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XML로 만든 이미지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 툴바가 이 이미지대로 나와서 라운드 처리되고 백그라운드가 흰색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진 값을 살짝 줘서 가로 방향 다 차지하지 않게끔 약간 떨궈져 있게끔 처리한 건데 자, 이걸 보면 툴바를 정의했어요. 뭐 메뉴나 이런 것들이 툴바에 나오죠. 그런데 툴바의 타이틀 문자를 툴바의 서브 태그로 텍스트 뷰로 따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레컨텐츠 예, 레컨텐츠라고 지정할 거고요. 지금 이 텍스트 뷰는 툴바에 들어가는 타이틀 문자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id 값 정의하죠. 그래서 툴바 언더바 타이틀 정도로 지정할 건데 자, 여기 텍스트 뷰에 준 문자열이 마치 툴바의 타이틀 문자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진 레프트 방향에서 한 24dp 정도 떨궈주고요. 예, 이렇게 떨궈주고요. 그러면 텍스트 문자열은 저희들이 하듯이 이제 구글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좀 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 값은 예, 저희가 백그라운드가 흰색이잖아요. 예,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고 있는 컬러 중에서 예, 다크 그레이 예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사이즈도 지정하죠. 예, 그래서 예, 텍스트 사이즈를 예, 라이브러리에 22 정도 예, 이렇게 하고요. 좀 굵게 나오게 예, 그래서 텍스트 스타일도 볼드로 자, 툴바를 하나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툴바의 예, 타이틀 문자열을 텍스트 뷰를 툴바의 서브로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전히 이 영역은 앱바 영역이에요. 그러면 앱바 영역에 이미지 뷰 들어가고요. 툴바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만 더 붙이죠.
예, 뭘 붙일 거냐? 탭 버튼도 예, 그냥 본문은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액션바에다가 예, 그래서 탭 레이아웃 탭 레이아웃이죠. 예, 그래서 탭 레이아웃 예, 디자인 서플 드라이브에 제공되는 예, 사이즈는 매치 페런치의 예, 세로 사이즈는 50dp 정도로 설정할 건데 예, 탭 레이아웃, 탭 버튼을 좀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한 레이아웃 아이디 값 주죠. 예, 그래서 탭스라고 지정을 할 거고요. 예, 아까 스타일 쪽에다가 탭 버튼의 문자열을 좀 굵게 표현하기 위한 스타일을 만들어 놨죠. 그거 좀 적용하죠. 예, 그래서 스타일에 아까 만들어 놨던 탭 예, 레이아웃 텍스트 스타일 예, 이런 식으로 좀 지정을 한 거고요. 자, 탭 레이아웃 쪽 예, 그래서 그래비티 예, 레이아웃 언더바 그래비티 바텀 예, 그 다음에 접히는 모드는 예, 초기서부터 같이 예, 접혀라 예, 스크롤되라 예, 그 다음에 탭 그래비티 예, 센터 예, 그 다음에 예, 탭 모드 예, 스크롤 예, 사실은요 이거를 가지고 탭 그래비티를 가지고 탭 버튼이 오른쪽에 정렬 센터 정렬 왼쪽 정렬 이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탭 버튼이 쭉 많았을 때는 스크롤 되면서 보이게끔 해줄 수 있는데 이 탭 모드를 스크롤이라고 지정하면 사실은 얘는 안 먹어요 예, 그래서 스크롤이라고 지정하면 그냥 왼쪽서부터 쭉 나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쓰는 것 자체가 좀 의미는 없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작업한 걸 쭉 보면은요 전체가 앱바 레이아웃이에요. 그래서 상단 부분을 좀 다양하게 꾸미기 위해서 앱바로 감싼 거고요. 그 앱바 내에 이미지 뷰, 그 다음에 툴바, 예, 그 다음에 탭 레이아웃을 정의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 액티비티의 본문은 당연하지만 뷰 페이저. 예, 뷰 페이저로 그래서 매치 페런츠 예, 그래서 앱바의 하단은 뷰 페이저로 아이디 값 주고 예, 뷰 페이저 정도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뷰 페이저에 스크롤이 발생했을 때 이 뷰 페이저 리사이클러 뷰 스크롤이 발생했을 때 앱바가 접힌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비헤이버에 의해서 되죠. 예, 그러면은 뷰 페이저의 뷰의 속성 조정 값이 예, 비헤이버에 전달이 돼야 된다. 그거 지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예, 여기에다가 스트링 예, 앱바 스크롤 뷰 비헤이버 예,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클래스명이고요. 예, 이 클래스에 이 뷰 페이지의 스크롤 정보가 전달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의하면은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화면을 꾸미기 위한 예, 레이아웃 XML 파일들은 좀 정의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작업 저희들이 뷰 페이저 혹은 탭 화면에 의해서 세 개의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서 레이아웃 XML 파일을 프래그먼트 1, 프래그먼트 2, 예,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3를 준비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얘네들을 위한 프래그먼트 클래스 만들어져야 되죠. 예, 그래서 new 자바 클래스 예, 1 프래그먼트 예,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고요. 자, 익스텐즈 프래그먼트를 상속받아서 만드시면 되고요. 첫 번째 프래그먼트만 리사이클러 뷰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와 관련되어 있는 거 정의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on create 예, 뷰 on create 뷰 예, on create 뷰에서 예, 레이아웃 XML 파일 초기화 시켜서 던지죠.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 예, 리사이클러 뷰 예, 인플레이트에서 아까 준비해놨던 예, 프래그먼트 1을 위한 애를 예, 지정을 해주고요. 예, 그런데 이쪽을 위해서 일단은 뷰가 리사이클럽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댑터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 예,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찍히는 데이터는 가상 데이터 먼저 준비할게요. new array list 예, 그 다음에 루프문 돌려서 예, 한 20건 정도만 예, 그래서 리스트의 문자열을 예, 가상 문자열로 예, 이런 패턴으로 좀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를 완성하기 위한 문자열은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리사이클러 뷰 .set 레이아웃 매니저 뭘 쓸 거니?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쓰겠다. 예, 기본 세로 방향.
예,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 점 set 어댑터는 예, 이 어댑터 클래스는 저희가 만들어줘야 될 클래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 점 set add item decoration 예, new 예, 여기에다 예, 이런 식으로 일단은 좀 준비를 해줍니다. 아, 디바이더 아이템 데코레이션이라고 했더니 라이브러리에 있는 애가 걸렸네요. 예, 저희들은 지금 직접 만들 생각인데 그래서 그냥 my 예, 아이템 예, 데코레이션이라고 저희가 직접 만든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리사이클러 뷰를 리턴 시켜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구성 요소 리사이클러 뷰를 위한 구성 요소만 좀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 밑부분에다가 자, 어댑터를 쓰려면 리사이클러 뷰는 홀더를 꼭 지정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private class my view holder 예, extends 리사이클러 뷰 쪽에 홀더를 상속받아서 예, 화면에 출력시켜야 될 뷰, 텍스트 뷰 딱 하나 있고요. 항목 하나에 여기서 타이틀이라고 지정할 거고요. 생성자 쪽에서 find view by id 하죠. my view holder 예, 그러면은 예, 여기에서 예, 뷰를 find view by id 하는 식으로 예, 안드로이드 라이브러리의 거 자, 뷰 홀더의 역할은 뷰를 find view by id에서 가지고 있는 애고요. 이 뷰 홀더를 이용하는 거는 어댑터 클래스다. 그러면 이제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private 클래스 예, 위에 정의한 이름대로 my adapter 자, extends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홀더 타입 지정하고 예, 그 다음에 예, 데이터 항목 찍기 위한 데이터 생성자를 통해서 받겠죠. 예, 그래서 생성자를 통해서 예, 예, 멤버 변수 초기화 시키고요. 자, 생성자까지 정의했고요. 그 다음 자,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뷰 레이아웃 초기화 그 다음에 홀더 지정하는 함수 on create 예, 뷰 홀더 자, 여기에서 일단은 뷰를 초기화 시켜줍니다. 그래서 layout inflator from parents inflate 예,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레이아웃 XML 파일을 사용하겠습니다. layout 예, simple list item 1 예,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초기화되어 있는 곳에서 find view by id를 할 위에다 정의해 놓은 뷰 홀더를 예, 만들어서 리턴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항목 하나하나는 어떻게 꾸밀 거니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동 콜되는 예, onBind 뷰 홀더 자, 여기에서 저희들은 그냥 항목 하나에 문자열 데이터 정도 그냥 하나씩만 예, 그래서 포지션 값으로 얻어내고요. 문자열 데이터를 예, 이거를 홀더가 가지고 있는 예, 텍스트 타이틀 이게 텍스트 뷰죠. 예, 여기에다가 set 텍스트에서 텍스트 문자열을 찍어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전체 항목 개수는 몇 개니를 위해서 자동 콜되는 예, 이쪽에다가 리스트의 사이즈를 그대로 리턴 시키는 식으로 해서 리사이클러 뷰를 위한 어댑터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예, 이번에는 리사이클러 뷰에 적용할 아이템 예, 그래서 my 아이템 예, 데코레이션 클래스 예, 이것도 extends 예, 리사이클러 뷰의 아이템 데코레이션을 상속받아서 예, 이렇게 정의해 주고요. 자, 여기에 get item offset 아이템 하나하나에 대한 정의만 좀 해봅시다.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 저희들은 대단하게 데코레이션 할 생각이 아니라 항목 하나하나에 좀 떨구는 여백 정도
그럼 항목 하나하나를 예, 표현하기 위한 사각형 정보의 레프트 방향, 탑 방향, 라이트 방향, 바텀 방향에 20dp씩 떨궈주자. 20픽셀씩. 그 다음에 뷰의 백그라운드 칼라 값을 예, 이거를 예, 이런 식으로 좀 회색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위에 지금 떠 있는 듯하게 예, 20.0f 정도로 떠 있는 듯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에러가 나오고 있네요. 뭐 당연하지만 데이터를 안 줘서 난 에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데이터는 줘야죠. 에러서 리스트. 자, 이렇게 원 프래그먼트의 자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번에는 프래그먼트가 두 개가 더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to 예, 프래그먼트다라는 클래스명으로 만들 건데 to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 문자열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원 프래그먼트만큼 복잡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프래그먼트를 상속받아서 만들고요. 예, 여기에다가 그냥 레이아웃을 초기화시켜서 화면에 뿌리는 함수 하나 정도만.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별건 안 할 거고 예, 예, 바로 초기화시켜서 예, 인플레이터 가지고 인플레이터 바로 시켜서 예, 뭐를 우리가 아까 준비해 놨던 레이아웃 XML 파일인데 to 쪽을 프래그먼트 to 쪽을 예, 이렇게 초기화시켜서 해서 그냥 문자열만 나오게끔 처리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 프래그먼트도 만들어야 돼서 그냥 복사하고 예, 여기에다가 new 예, 자바 클래스명 3 프래그먼트다라고 해서 만든 다음에 아까 2 프래그먼트랑 거의 유사하네요. 붙여놓고 예, 그 다음에 레이아웃 XML 파일만 3 예, 이런 식으로 해서 3 프래그먼트 쪽의 화면도 예, 마찬가지로 그냥 문자열에 의해서만 나오게끔 예,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프래그먼트 클래스 3개까지 준비가 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메인 액티비티를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임플리먼트 예, 탭 레이아웃 쪽에 예, on 탭 셀렉티드 리스너 예, 탭 버튼 눌렸을 때 뷰 페이저가 자동 연동되는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서 뷰 페이저 예, 그 다음에 툴바 예, 그 다음에 컬랩싱 예, 툴바 레이아웃 예, 멤버 변수 요정도 선언하고요. 자, 뷰를 얻어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툴바 예, find view by id r.id 툴바 예, 그 다음에 set support action bar를 툴바 예, 원래 액티비티는 액션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액션바를 안 나오게 한 거니까 이 액션바에 들어갔던 내용을 툴바에 적용하라. 예, 그래서 메뉴 같은 애가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뷰 페이저 예, 뷰 페이저 예, find 아까 등록해 놨던 id 예, 뷰 페이저 자, 뷰 페이저에 얘도 전형적인 어댑터 뷰니까 어댑터를 적용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my pager 어댑터 프래그먼트 매니저 넘겨서 예, 요 my page 어댑터란 클래스는 뷰 페이저를 위해서 어댑터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탭 레이아웃죠. 예, 탭 레이아웃 find r.id tabs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내고요. 탭 레이아웃에 이벤트 걸어줘야 되죠. 그래서 예, 유저에 의해서 탭 버튼이 조정이 됐을 때 뷰 페이저 조정을 우리 코드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 컬랩싱 툴바 레이아웃도 예, 똑같이 find view by id로 얻어줘요. 예, 뭐를 처리할 거냐? 원래 액션바에 들어갔었던 기본 타이틀 문자열이 있죠. 그거를 일단 출력 안 하게끔. 안 그러면 이제 걔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자, 요 정도 온크레이트에서 준비를 했고요. 저희들이 마이크 이미지를 메뉴 기법으로, 그럼 메뉴를 XML로 만들었었죠. 예, 그렇다면은 온크리에이트 옵션 쪽에서 예, 메뉴 XML 파일을 좀 초기화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예, 여기에다가 get 메뉴 인플레이터 점 인플레이트 뭐 일전에 다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예, 메뉴 메인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해 주면은 예, 메뉴 XML대로 메뉴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뷰 페이저가 있는데 뷰 페이저를 위한 어댑터 쪽 정의를 해줘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my 페이저 어댑터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예, 뷰 페이저에 의한 항목 하나하나, 화면 하나하나가 프래그먼트네요. 예, 그러면 프래그먼트 예, 스테이트 페이지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예, 프래그먼트 여러 개를 담기 위한 어레이 리스트 예, 그 다음에 타이틀 문자열 예,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타이틀 문자열이 결국은 예, 탭 버튼의 문자열이 되겠죠. 그래서 탭1 예, 탭2 예, 그래서 탭3 예, 요 정도로 지정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예, 프래그먼트 클래스를 일단은 좀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생성자에서 예, 그래서 my page adapter fragment manager 예, 상위 클래스에다가 좀 넘겨주고 예, 그 다음에 예, 프래그먼트에다가 add에서 아까 준비해놨던 one fragment를 생성해서 예, 그 다음에 예, add에서 아까 준비해놨던 two fragment를 생성해서 예, add에서 아까 준비해놨던 three fragment를 예, 생성해서 준비. 자, 그 다음에 전체 뷰 페이저의 화면 개수가 몇 개냐? get item. 예, 화면 하나하나를 위해서 프래그먼트를 선택하는 애. 예, 그러면 그냥 return 예, fragment get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리턴 시키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전체 화면 개수를 위해서 자동 콜되는 예, 여기다 return fragment size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예, 탭 레이아웃 쪽에서 탭 버튼의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동 호출되는 페이지 타이틀. 그래서 얘도 리턴 타이틀즈의 예, 포지션 예, 이렇게 리턴 시키면 예, 어댑터가 만들어졌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탭 이벤트 처리 때문에 예, 인터페이스 임플리먼트 받은 추상함수 그래서 임플리먼트 메서드의 3개 예, 이 중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유저에서 탭 버튼이 눌렸을 때 예,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뷰 페이지 화면도 조정을 해버리자. 예, 그러면은 마치 같이 연동되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냐 예,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좀 작성을 했는데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처리가 빠졌네요. 어떤 처리가 빠졌냐? 여기 탭 레이아웃과 뷰 페이저를 연동시켜 줘야지만이 뷰 페이저의 타이틀 문자를 탭 버튼으로 쓰죠. 그 처리가 좀 빠져서 여기에다가 셋업 뷰 페이저 예,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돌립니다. 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인척하는 저희들이 화면만 인척하는 거지 실제 데이터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툴바가 일단은 스테이터스 바가 블랙으로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툴바를 썼죠. 그래서 툴바가 윗부분에 나오는데 예, 세로 가로 방향 다 차지하지 않고 옆에 좀 떨궈져 있고요. 네규팅의 라운드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탕색은 흰색으로 우리가 처리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구글 플레이라고 하는 예, 이 문자를 왼쪽에 써줬고요. 그 다음 메뉴 기법으로 오른쪽에 마이크를 올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앱바 쪽에 이미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탭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탭 버튼 눌러도 화면 전환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탭 화면 하나만 처리한 거긴 하지만 얘는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돼 있고 탭2와 탭3는 문자열로만 예, 그 다음에 뷰 페이저 조정에 의해서도 탭 버튼이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시에 쭉 스크롤 돼서 위로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다시 거꾸로 스크롤 되고요. 자, 이렇게 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할게요.